한선비가 문경세제를 넘어 경상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 중이 가는 게 보였는데 그 행색이 꾀죄죄해서 흡사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선비는 중 곁으로 다가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중님,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대놓고 중이라 낮춰 부르는 것도 아니고 대사라 높여 부르는 것도 아닌 어리석은 말투였습니다. 중은 선비의 행색을 살펴보고 대답했습니다. 합천 해인사로 가는 길이오만. 댁은 어디로 가는 게요? 나는 경상도에 있는 형님을 오랜만에 찾아가는 길인데 말동무가 없어 심심하던 차에 중님을 보니 반가워서 말 좀 붙였소. 중님이 모여 무식하긴 대사라 부르시오. 놀란 선비가 미안한 마음에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담을 하며 너스레를 떠니 둘은 금방 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같이 다니며 친해진 둘은 한 객주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야심한 밤 심심한 선비가 중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사는 여지껏 여자를 한 번 못 만나보고 어떻게 지내셨소? 남녀가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세상 사는 재미일 텐데 그 재미도 몰라서 어쩌? 선비의 말에 중은 빙그레 웃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다시 한번 중을 떠봤습니다. 대사는 진짜 여자를 만난 적이 없소. 집요한 선비의 물음에 중이 자기도 모르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딱 한 번 여자를 만날 뻔 한 적이 있소. 어떤 사연인지 재밌겠구려. 선비가 장단을 마쳤습니다. 내 3년 전 합천오갈이라는 마을로 시주를 갔을 때 일이었소. 홍진사라는 양반 집 앞에서 사람을 불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소이다. 거기 서서 몇 번을 더 외치자 처자가 나와서 쌀 한 대박을 주고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소. 사실 전에도 그 집에서 시주를 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참 이쁘게 생긴 처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오. 그날은 하인도 아니고 처자가 직접 나온 걸 보니 집안에는 아무도 없겠다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순간 나도 모르게 처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오. 그런데 처자가 어찌나 큰 소리를 외치던지 깜짝 놀라 도망쳤다오. 중이 말을 마치자 선비가 재촉하며 물었습니다. 어이쿠 그래 그리고 어찌 되었소? 하도 민망해서 그 길로 금강산으로 도망가 관동 팔경을 구경하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해인사로 돌아가는 길이요. 중이 멋쩍은 듯 말꼬리를 흐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가서 3년을 떠돌다 이제 다시 절로 돌아간단 말이오. 거원 못 났구려. 선비가 껄껄 웃으며 중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가 중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죄를 짓고 도망친 놈이 틀림없는 것 같구만. 그렇지 않고 3년이나 떠돌이 생활을 할 리가 없지 않은가. 내일은 저 중과 헤어져서 합천 오가리로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구만. 어쨌든 혼자 있는 처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죄를 진 일이니. 다음 날 선비는 중과 헤어져 합천 오가리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홍진사의 집을 찾던 중 한 노인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살인자의 집을 왜 찾아가려고 하오? 살인자라니 무슨 소립니까? 홍진사, 그 양반이 3년 전에 자식을 장가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며느리를 칼로 찔러 죽였어. 아니 며느리를 왜 죽였소?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이쁘장하게 생겨서 욕보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였지 뭐요. 그런데 관아에 잡혀가 옥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이 안 했다고 아주 뻔뻔하게 우기고 있지 뭐요. 노인의 얘기를 들은 선비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홍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걔 아무도 없소. 누구신지요? 내 글 공부하는 선비인데 오늘 하루 지낼 곳이 없어 묵기를 청하오. 죄송하오나 이 집 주인께서는 현재 출타 중이오라. 하루 묵기는 힘들 듯합니다. 출타 중이오면 언제쯤 돌아오시오. 내 시간 맞춰 다시 돌아오리라. 어느 정도 상황을 안 선비가 모르는 채 물어보자 하인은 대답하기 난처해했습니다. 선비가 돌아갈 기색 없이 몇 번 더 재촉하자 하인은 사실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 주인어른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현재 옥살이 중입니다. 언제응이 집행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외지인을 함부로 묵게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억울한 누명이라니 어떤 일이오? 하인은 노인이 해준 얘기대로 말해 주었으나 다른 점은 홍진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선비는 하인을 위로해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구만. 내일 당장 관하로 가야겠다.
이튿날 선비는 관아 입구에 들어서면서 마패를 손에 쥐고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깜짝 놀란 포졸과 사또가 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기에 홍진사라는 놈이 며느리를 죽이고 갇혀 있다고 들었다. 네, 그 잔혹한 놈을 내일 오후 시에 능지처참하겠으니 그리 알도록 하여라. 그리고 박문수는 그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튿날 관아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박문수는 홍진사를 무릎 꿇린 채 호통을 쳤습니다. 명색이 사대부라는 작자가 어찌 이렇게 폐악한 짓을 저질렀는가? 그러고도 살아있기를 바라는가? 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원통하기 짝이 없소. 어사께서 다시 한번 살피어 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홍진사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니 박문수는 짐짓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한 70리쯤 됩니다. 그렇다면 너는 포조를 데리고 해인사로 가서 이번에 3년 만에 돌아온 중을 찾아라. 그리고 그 중을 정중히 모셔오거라. 얼마 전 주막에 같이 묵었던 선비가 찾는다고 하면 잘 알 것이다. 홍진사 판결은 중이 오고 난 뒤에 할 것이야. 박문수의 뜬금없는 요구에 사또와 포졸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단호하던지 누구 하나 이유를 묻지 못한 채 박문수의 명에 따라 사또와 포졸은 중을 모시러 떠났고 모인 사람들은 궁금증만 품은 채 흩어졌습니다. 다음날 관아에는 어제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문수가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는 중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사는 저를 기억하시오. 그렇소. 얼마 전에 나랑 동행했던 선비 아니요. 누추한 차림에 자기랑 얼마 전에 농따 먹으며 껄껄거리던 선비가 사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중은 궁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여러분, 저 대사는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 잠시 말동무를 했던 분입니다. 내 홍진사 판결에 앞서 대사를 부른 이유는 저 대사가 홍진사 댁과 관련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소, 대사. 잘 모르겠소. 중이 이제야 왜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 아는 듯 덜덜 떠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모르시오? 일전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소? 홍진사 댁에 시주를 하러 갔다가 그 집 처자를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소? 중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의 비명소리에 도망쳐 나와서 3년 동안을 떠돌아다녔다는데? 이상하지 않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도망쳐서 3년을 떠돌아다녔다는 게. 그리고 그 집의 처자라 하면 며느리밖에 없는데 공교롭게 그 집 며느리가 3년 전에 살해당했다고 하오.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게 아니오? 전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이 발뺌을 하였으나 그의 떨리는 목소리나 몸짓은 그의 말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채 중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놈 중아, 듣거라. 내가 3년 전 홍진사 댁에 시주를 할 때 그 집 며느리를 욕보일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말을 듣지 않자 찔러 죽이고 도망친 걸 알고 있다. 3년 동안 죄를 숨기며 도망쳐 다녔지만 이제 하늘이 내 놈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중은 박문수가 너무 상세히 자신의 범행을 말하자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홍진사가 며느리를 죽이고 뻔뻔하게 발뺌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백을 받아낸 박문수는 중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보고 또 한 번 호통을 쳤습니다. 저 중놈이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 모인 당신들도 죄가 있소. 홍진사의 죄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의심하고 살인자로 몰아가니 어찌 소상하게 죄를 밝혀낼 수가 있겠소. 내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한 이유는 홍진사의 억울함을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으니 앞으로 그 누구도 홍진사를 의심하지 마시오. 그리고 무턱대고 남을 의심하고 헐뜯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오. 모여있던 많은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누구 하나 제대로 고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홍진사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quack, quack.